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죠. 공부하시나 수고하셨고요.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 다들 축하드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남아있는 면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목을 좀 보니까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시험을 한다고 이 공고가 나 있고요. 자, 발표에서 이 합격자 명단은 첨부 파일 참고하면 되고, 필기시험 성적도 이제 7월 24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면접시험 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등록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인성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인성 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접 시험에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이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성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 검사 미응 치생은 면접 시험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 거듭 확인하시고요. 기타 응시 자격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뭐 일반 행정 직류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사회복지나 그다음에 사서, 속기 관련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7월 24일 오늘부터 해서 28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죠. 이 자격에 관련해서는 그 자격 해당하신 분만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기타 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운전직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보면은 위에 보니까 응시 자격 정보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별로 없죠. 자, 잘 이거부터 먼저 준비하셔 가지고 놓치는 거 없이 잘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 세부적인 것들 다 확인하시고요. 서류 전형을 해서 뭐 이 관련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는 하되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인성 검사겠죠. 인성 검사가. 네, 인성 검사는 8월 16일 날 진행이 돼요. 지금 7월 24일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전에 진행이 된다. 8시 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고요. 9시 반까지는 완료해야 된다. 검사 항목이 무려 350문이죠. 맞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얼른 이 확인하는 내용들이죠. 뭐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검사 정답이 없어요. 괜히 이거 뭐 과거 문제 찾아보고 정답이 무엇인지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선에서 고르시면 크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 괜히 너무 많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요. 뭐 장애 편의 지원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어 유선으로 안내가 된다고 하고요. 장소는 잘 하셔야겠죠. 장소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성검사 자체로서의 어떤 변별력보다는 이거 안 하면 면접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수백 명의 어떤 응시생 중에 꼭 이렇게 사고 사례가 발생을 해요. 잘 지키셔야겠죠. 장소 본인 응시 번호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죠 또. 진선여자중학교랑 용산고등학교 이렇게 위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확인하세요. 서울고등학교 이렇게 어, 직류 혹은 직렬에 따라서 다 장소도 다르다. 준비물 잘 챙기셔야 돼요. 응시표, 신분증, 또 신분증 이상한 거 들고 가셔서 또 주장하시면 안 되겠죠. 딱 인정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 테이프까지 모바일 신문지 인지 안 된데 있죠. 다 적어놨어 이렇게. 이거 안 읽어보시고 또 요즘 모바일 신문지 많이 쓰시잖아요. 또 가져가셨다가 또 많이 당황하시겠죠. 안 돼버리면 또 면접을 보지도 못하니까. 자,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험생분들이 이 공고 사항을 제대로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충 읽어보고 그냥 면접 강의나 듣고 하실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면접 강의를 한 사람이지만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 공고된 거를 정말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다 읽어보세요.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통 처음 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잘 확인하시고요. 별도로 출력하라 해야 되죠, 출력. 또 사진 찍어 핸드폰 사진 찍어 이러시면 또 곤란하죠. 자 그리고 신분증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증이나 뭐 공무원증 전부 다 안 된다.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은 신분적으로 인정 안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여권 들고 가셨다가 자 당황하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 중에는 전자나 통신기 소지가 허용 안 되니까 애초에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인성 검사 미응시할 때는 면접 시험에서 응시할 수 없어서 불합격 처리. 자 이게 무섭죠 이런 것들. 이 절차를 정말 잘 지켜야 된다. 다시 거듭 말씀드려요. 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뭐 휴대폰을 포함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화장실 못 간다가 돼 있고요. 뭐 짧죠.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니까 미리 화장실 잘 다녀오시고 여기서 요구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잘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가급적이면. 그리고 냉방기가 가동 중이니까 필요한 경우 고소를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나오죠.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다 안 돼요. 괜히 이거 별 도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인성 검사할 때. 근데 괜히 소지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지했다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실질적인 굉장히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수험생들이 이거 감독관이 감독 안 했다고 통제를 안 했다고 이 민원 넣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좀 지키셔야 돼요. 자, 면접 시험은 응시 번호에 따라서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출석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지정된 일자에 11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는 출석했다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응시 번호에 따라서 보통 일반 행정이 제일 빠르죠. 8월 25일부터 진행이 돼요. 쭉 해서 뭐 지방세 9월 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9월 5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면접이 끝이 나요. 장소는 또 다르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교육 받으실 거예요. 교육. 자, 학교하시고 인재개발원은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신규 교육도 아무래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인성검사에서 응시한 또 계속 적혀 있죠. 예. 앞에 인성 검사를 안 했거나 서류 전형 내 있고 있죠. 서류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이거 불합격해 버리면 면접도 응시가 안 된다. 실제로 면접 때도 면접 시험 응시표나 그다음 신분증, 신분 잘 읽어보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그다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필기구 마찬가지고요.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한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자, 유의사항이 똑같이 반복되죠. 지정당 일자면 당연히 면접이 응시 가능하고요. 당연히 12시 10분까지 무조건 출석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늦게 온다. 자, 전부 다 본인 책임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대신에 면접 종료 후에는 시간이 나면 바로 퇴실이 안 되니까 간식을 지참해서 취식할 수는 있다. 면접 시험 응시표도 별도로 출력을 잘 하셔야 돼요. 장애나 임산부 포함해서 편의 지원 신청이 있어요.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 신청.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보시고 미리 신청하시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26일 날 발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랑 면접 시험 관련해서 공고를 읽어봤고요. 이제 면접 시험 응시 요령을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다 다운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보신 분 계시죠? 이 보면은 그 압축 파일이 하나 들어있죠. 압축 파일 들어있는 내용인데 내용 좀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 시험 응시 요령 안내에서 8급이나 9급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출석 등록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본인 응시일에 가서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신분증은 본인 확인 후에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기타 PC, 스마트 시계 등은 제출하셔야 된다. 필기시험처럼 하죠. 장소는 앞서 나왔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가서 보니까 배움관 세종을 입구에 있다. 뭐 워낙에 그날 이제 보통 사람이 많을 테니까 다들 어딘지 바로 아실 거예요. 면접 시험 응시표 챙기시고요. 신분증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죠. 자, 있는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여전히 안 된다. 계속 적어놨어요. 계속 이래도 꼭 와서 이제 주장하신 분들. 자,
안 먹혀요, 안 먹혀. 자, 응시자 교육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응시자 교육이 진행되고요. 12시 분 이제 등록 끝나고 나면 다 적어 놨어요. 또 세부 응시 요령이나 주의 사항을 잘 안내해 줘요. 이거 제발 지키라고. 이 주의 사항은 그때 안 지켰다가 실제로 탈락하신 분들 계세요. 조심하세요. 그 면접 시험 평정표는 작성하면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들어가서 면접관들 세명인 것은 다 세 명인 거예요, 면접관이. 그 면접관들한테 이 세매를 내가 쓴 거 자필로 쓴 거를 나를 평가할 평정표를 너가 좀 써줘. 하면서 평가해 줘서 주는 거죠.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면접 진행인데 5분 스피치가 있어. 5분 스피치. 그래 개별 면접이고 여기가 핵심이죠.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달리 5분 스피치가 있어요. 국가직 9급에서도 5분 발표 있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서울시 9급도 5분 스피치란 거래요. 그 발표죠. 굉장히 제일 부담스러워. 미리 자기소개서 같은 작성은 어찌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스피치라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고 5분 스피치가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5분 스피치 끝나고 나서 그 5분 스피치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그래서 제출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면접 시험 순서에 따라서 자료 검토실 내가 5분 발표할 5분 스피치 할 거잖아요. 그 5분 스피치를 받자마자 바로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라 15분 정도 검토 시간을 줘요. 15분 정도. 그러니까 내가 15분 동안 이렇게 종이 하나에다가 이렇게 5분 발표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른 써봐야겠죠. 쓸 수 있는 거예요. 써서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빈 여백에다가 내가 발표할 것을 미리 적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5분 발표, 5분 스피치 국가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웅변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 세 사람한테 차분하게 설명해 준다. 차분하게 이 상사한테 보고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뭐 그 공간도 넓지도 않고 딱 앞에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한다. 아이 컨택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성 그 과제 용지에다가 필기한 것들 있잖아요. 보면서 그대로 읽으시면 좀 곤란하고 서로 중간중간에 아이 컨택트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차분하게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머릿속에 다 외워서 이렇게 내뱉으시려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시 5분 발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별력 있는 과제예요. 변별력 있는 과제인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우리 서울시 구급 합격했던 저희 이제 면접 강의 들어 수강하셨던 말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뒤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제 면접이 평가되는데 그분은 우수 받으셨거든요. 그걸 이제 이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안 알려줬어요. 내가 면접에 최종적으로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어떤 결과 받은지 그냥 추론만 할 뿐이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예 딱 못 봐가지고 너 면접 우수, 너 보통, 미흡 이렇게 딱 이제 통지까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특히나 서울시 면접 준비하신 분들은 성적이 요 있더라도 이 5분 스피치 제대로 준비 안 하시면 미흡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비율이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까지는 미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후기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 비율로 해서 미흡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5분 스피치에서도 이런 변별력이 특히나 많이 갈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과제문 검토 시에 개인 자료는 못 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발표 자료는 작성하는 게 아니지만 필요시 과제문 여백에는 여백을 활용 메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제문 이 A4 용지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뭐에 대해서 발표해 봐라. 이렇게 내용이 있고 여기 이제 내가 15분 동안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것을 적어 볼 수 있는 거죠. 얼른 적어야 돼. 얼른 적어야 돼. 자, 국가직은 참고로 이제 과제문 검토 시 해보시면 다 알죠. 10분, 10분, 10분인데 얘는 이제 15분이죠. 15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15분 동안 내가 발표할 거 딱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요. 검토 후에 개별 면접실에 들어가면 이제 면접관 세 분이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 내가 5분 발표했던 것까지 주는 거 아니고 얘는 이제 너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작성했던 본인이 평가받아야 될 면접실 평정표 있죠. 요거를 이제 중앙의 면접위원한테 모두 제출하면 그 중앙에 있는 면접위원이 양쪽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이 사람 이제 평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착석하실 수 바로 이제 뭐 앉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5분 스피치 하시면 돼요. 바로 이제 15분 동안 검토했잖아요. 직전에. 그럼 5분 동안 딱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5분 발표를 하시고 개별 면접이 그래서 약 20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발표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5분 발표한 직후에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질의응답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5분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너가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20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4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면접 20분이라 실제 면접장 들어가서는 5분 스피치 5분 하는 거나 개별 면접 20분 해서 실질적으로 25분짜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분짜리는 이제 미리 본인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15분 동안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면접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도 국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정확히 이 시스템대로, 이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강성민 변호사님하고 이제 세 분이 되면 좋지만 일단은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저하고 이제 강성민 변호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응시하신 분들이면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15분 동안 검토하고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발표하시고 그 하는 거 다 촬영까지 원하시면 본인 핸드폰 다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이 똑같은 이 시스템대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5분 발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연습 안 하시고 가잖아요. 정말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학원에서도 이런 그 실제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절차대로 미리 5분 동안 이제 15분 동안 검토하고 실제로 발표하고 그 질의응답하고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이제 이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15분 검토하고 스터디 하실 때도 이렇게 5분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게 딱 해보셔야지 본인의 약점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포인트가 정확하게 잘 보여요. 그것도 실제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시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촬영까지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뭐 발표 방법이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과제문은 본인 소지하는 거죠. 얘는 제출한 거 아니에요. 얘 제출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종료되면은 관리 요원한테 과제문 원문을 반납한다.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발표했던 거 썼던 거 면접관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이제 반납한다는 거죠. 유의사항 볼게요. 유의사항. 당연히 지정 시험일에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면접 시간, 그러니까 가서 등록한 다음 시간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되죠. 휴대전화 이런 거 보셨다가 사실은 면접에 도움도 안 되는 건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간식은 취식할 수 있다. 이거 앞서 나왔던 거죠. 자, 늦게 도착하면 모두 본인 책임. 본인 책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괜히 면접 시험 종료 응시자가 또 앞에 이제 내가 아는 친한 뭐 스터디원 있다고 그거 괜히 알려주겠다고 하다가 또 문제 될 수 있어요. 접촉 금지예요. 괜히 앞에 내가 면접 먼저 끝났다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저기 친구가 있는 거야.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큰일 나요. 자, 이거 문제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험장 외부 출입이 흡연이 안 되고요. 어, 또 지시 안 따르면은 부정행위 간주될 수. 잘 지키세요. 이런 거 지키시면 돼요. 일단. 자, 그다음에 나이나 학력, 필기시험 성적 전부 다 면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어. 인성 검사의 결과는 참고 자료로 마련해.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이거 가지고 계량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만 가급적 이용해라. 그래 평정 요소가 지방 즉은 이제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해당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수를 받으시면 내가 필기 성적이 뭐 합격선이라도 다 합격하는 거고 미흡은 높더라도 불합격이에요. 제가 국가직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국가직 때 결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이제 수강생 기준으로 한 10% 넘게 우수가 나왔어요, 사실은. 반대로 이제 미흡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성적 높다고 해서 뭐 적당히 그냥 뭐 면접 보고 와야지 하시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이렇게 다 급하게 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시는 변별력이 있어요. 변별력이. 그리고 뭐 본인 이 인터넷 글 보면은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의 면접 해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 강성민 변호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면접이라는 게 그냥
뭐 이상한 사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변별력이 꽤 커요. 여러분들이야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모의 면접 저희 하루에 수십 명씩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딱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면접에서는 좀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의 면접 때 이렇게 했던 잘했던 분들이 보통 잘 성적도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필기 성적이 올해 이제 보니까 서울시 일반 행정 기준은 컷이 생각보다 안 높던데 합격선 근처이신 분들 있죠. 88점이라든가 뭐 89점이라든가 이분들은 면접에 정말 잘하시면은 우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뭐 필기 성적 순으로 가니까 뭐 포기해라 뭐 이런 식의 글이 있는데 그 굉장히 리스크 있는 얘기예요. 작년에 분명히 저희 그 모의 면접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수도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확률이 뭐 1%인 게 아니야. 제 생각에는 10% 이상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면접 시험 환경표인데 이거 여러분 제출하시는 거예요.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누구한테? 면접관은 주면 돼요. 똑같은 거 3개 작성해서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참고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은 여기 있다. 잘 찾아가셔야겠죠. 이게 뭐 이런 거 뭐 설마 못 찾아가시진 않을 테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서울시 발표 난 것까지 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작년에도 뭐 5분 스피치, 여긴 스피치란다 그죠? 5분 스피치 했고요. 이전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5분 스피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5분 스피치. 스피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서울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인데, 지방직에서는 해당 그 직렬에 관련된 정책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국가직과 달리 서울시나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 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 한 번씩 이제 뭐그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 5분 스피치 주제는 직렬 혹은 직류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게 안 나오고 다 달라요. 보면은 주제도 매 달라지고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가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 필기 시험 공부하듯이 과거 기출 문제 막 어떻게든 알아내가 질문 나온 거 알아내려고 하시지만 왜냐면은 필기 시험은 워낙 이제 그게 많잖아요. 이 기출 문제가 워낙 수천 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는데 면접 그 시험은 질문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1년에 나온 질문이 뭐 기껏해야 뭐 2-30개 안 되겠어요. 주제도 그 특히 온 스피치 주제는 1년에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 올해 면접 시험 출제를 할 때 특히나 이 시험 그 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과거 기출문 기본적으로 빼고 시작한다고요.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해당 본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지 그 주제가 또 오은 발표로 나오고 또 개별 이 질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필기 시험까지 왔으면 한 80%는 우리 이제 합격을 한 거잖아요. 남은 이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또 특히 필기 시험 성적이 특히 이제 좀 아슬아슬하신 분들 있죠.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뚫고 들어가시면 돼요. 원래 국가직 때도 사실 이제 필기 합격선에 이제 걸쳤던 분이 소수직렬이었어요. 소수직렬. 이제 세 분이 필기 합격하셨고 이제 최종적 두 분이 이제 최종 합격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세 번째 성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상담까지 받았어요. 뭐 포기를 해야 되냐, 뭐 안 해도 되냐 이게 이제 엄청 고민하시다가 저는 당연히 이제 우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되게 낮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또 워낙 또 밝으신 분이고 또 적극적인 분이시라고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했고 최종 합격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안일하게 면접에 대응했던 누군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충분히 이 보통 이제 우수나 또 너무 준비하시면 미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잘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7월 24일인데 25년 내일 25일이죠. 25일 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방문각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또 서울시하고 다음 주에 발표날 경기도 먼저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